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장례식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성가대와 함께 모든 조문객들이 함께 산송가를 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박지양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계속해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정신적 지주라고 봐야 됩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렇죠. 정신적 지주면서 국가의 상징이고 뭐 충성심의 대상이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국 국민의 한 85%가 70세 이하의 이제 인구거든요. 네. 근데 그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여왕이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도 왕을 대신할 수 없는 뭐 그런 분이었고,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였고, 국가의 상징이었고, 충성심의 대상이었고, 뭐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2세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왕이라는 존재가 현재에서는 많이 없다 보니까 왕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랑받았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엘리자베스 2세는 그 사실은 그 왕실이 영국의 왕실은요 1066년부터 거의 1000년 가까이 지속된 그런 그 아주 전통 있는 그런 왕실이에요. 그래서 그 1066년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윌리엄의 정복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노르만의 공작인 윌리엄이 이제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노르만 왕조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때 윌리엄 정복왕의 바로 후손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나 찰스 3세 이번에 등극한 그 사람들의 그 피에는 윌리엄 정복왕의 피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게 왕조가 이렇게 물론 이제 이름은 바뀌지만 아주 영속적인 그런 이제 그 어떤 상징의 이제 그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70년이나 계속된 그 한 사람의 그 재위, 그 다음에 이제 1000년이 넘는 왕실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영국인들한테는 뭔가 그 이 영속적인 게 있다,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안정감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2세는 그 영국의 그 이제 그 1952년에 등극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2022년까지 상당히 그 쇠락의 길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국은 이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제국, 뭐 로마 제국은 뭐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광활한 그 토지와 그 시민들을 이제 아우르고 있던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제국이 해체가 되고 이제 그 식민지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리고 이제 왕실이 그 어떤 그 제국의 해체로 인한 그 영국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존재감의 상실 뭐 이런 거를 이제 막아주는. 그래서 지금도 그 독립한 그 옛 식민지들의 56개국이 영연방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영국 왕실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거기에 이제 그 52년에 등극을 해서 70년 동안 제위에 있었던 엘리자베스 2세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인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인만이 아니고 영연방 그러니까 저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컸느냐 하면은 전 세계 지표의 4분의 1,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영제국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조차도 그 식민지들이 떠나서 독립을 해서 공화국으로 독립을 할 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영연방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이 제국의 모국으로서의 영국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끈이라 그럴까? 강렬한 그 연대감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의 구심점에 이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생전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뭐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엘리자베스 여왕, 그러니까 이 왕들이 모든 왕이 다 모든 국민들의 그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랑받고 존경받은 국왕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와 그의 아버지인 조지 6세 네. 이 두 분은 이제 상당히 그 존경을 받았는데 조지 6세는 이제 어떤 분이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 2차 세계대전에서의 영국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이제 교과서가 사실 문제가 많은데 뭐 소련과 미국의 그 주도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에서 승리를 했다 연합군이.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1939년부터 40년, 41년까지의 그 전쟁 초기의 상황을 보면은 네. 영국 혼자서 히틀러를 대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키스트 아워라든가 혹은 뭐 저기 덩케르크의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프랑스가 이제 그 항복을 하고 그러고 나면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소련은 이제 독소 조약을 맺고 이제 방관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아직도 그 고립주의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만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영국이 그때 투쟁을 하지 않았으면 전쟁을 홀로 대단히 외롭게 결연하게 투쟁을 하지 않았으면 유럽은 아마 히틀러의 세상이 됐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막은 게 윈스턴 처칠 경이었고 그때 왕이 조지 6세였어요.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근데 그때 이제 그 이 매일 밤 독일의 폭격기가 와서 런던을 폭격을 합니다. 거의 한 반년 동안을.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한테 캐나다로 피신을 하십시오. 네. 뭐 그건 당연하죠. 뭐 영제국의 그 황제인데 그런데 그 조지 6세가 버킹엄궁을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밤 그 폭격을 이제 그 국민들과 같이 감내를 하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는 이제 이번에 총리가 된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 네. 성경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이때 옆에 이제 현재 과거 생전의 모습과 함께 지금 장례식 현장의 모습을 함께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트러스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처의 후계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보면 이제 대처 수상 같은 경우에도 엘리자베스 여왕과 좀 합이 잘 맞았다고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두 분이 나이가 같습니다. 네. 나이도 같고 그리고 이제 근데 왕은 전혀 그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를 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대처가 상당히 그 유능하고 대단히 그 이 아주 그 굉장히 그 뭐라 카리스마가 있는 그립을 좀 잘 잡아주죠. 그렇죠.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총리였기 때문에 두 명의 이제 여왕이 아마 한 공간에 한 시간에 이제 존재를 하는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실권은 사실 총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처는 대단한 그 왕정에 대한 아주 아주 존경심,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왕한테 뭐 아주 공손하게 했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여왕도 2차 대전 때였죠. 그 직접 군에 그렇죠. 갔었는데 보면 영국 왕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 번은 군대에 갔다 오더라고요. 지금도 네. 지금도 그 이제 이분들이 지금 자 보시면 알겠지만 다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 이 군대에 지금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로얄 스코틀랜드 뭐 퓨즈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 고급 장교를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왕들이 그 다 뭐 해군이나 공군이나 이런 데에 그 왕자들이 다 가서 이제 훈련을 하고 지금 현재 소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18세기, 19세기부터의 전통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왕들은 이렇게 군복을 차려입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이후에 어떤 그 군국주의라고 그럴까, 제국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무력의 힘, 뭐 해군의
해군과 뭐 이런 힘으로 인해서 으로 이제 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니까 자, 당연히 19세기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력이 이제 그 장악하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왕실의 그 이 후계자들을 이제 군대에 보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장례식에 오늘 해리 왕자가 군복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이걸 두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군복을 입었죠. 네, 네. 오늘은 어제부터 입었- 입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이제 장례식 절차가 계속되면서 이 성경을 봉독한 이 트러스 총리의 봉독 이후에는 또 한 번의 찬송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영국이 연합 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곳으로 이제 그 구성이 돼 있는 연합 왕국이기 때문에 모든 곳의 대표를 다 이제 그 참여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트러스 그 총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북아일랜드의 총리는 또 이제 뭐 기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네 곳의 그 이 대표들이 다 하나씩 참여를 하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캔터베리 주교가 이제 기도를 한다고 치면은 이제 이 교회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그 예배라고 저 뭐야 주독 주고도가 되는 설교라고 그럴까요? 추모. 이거는 또 뭐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안배를 했습니다. 이제 보통 말씀해 주신 것처럼 4개의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독립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 여왕의 구심점이라는 이게 없으면 과연 이 독립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네, 그 좋은 질문인데 그 참 그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 그 왕실이 영국 왕실의 그 기원은 사실 스코틀랜드 왕실이에요. 지금 현재 이 윈저가 네. 1603년에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그 처녀왕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1603년에 이제 미혼이니까 이제 자손이 없이 서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가까운 인척인 스코틀랜드의 왕이 잉글랜드 왕을 이제 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의 잉글랜드 왕실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지금 뭐 이렇게 분리 독립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들의 정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잉글랜드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더라도 왕실은 유지를 하겠다. 뭐 이런 정서예요, 사실은.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 저스틴 웰비의 대주교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어느 지역이냐 또 어느 교회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합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서 역할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장례식 같은 경우에 물론 결혼식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많은 분들이 보고 특히 다이애나 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랬었지만 또 장례식을 보는 영국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궁금합니다. 뭐 그 70년 동안이나 모시고 있던 국왕이 이제 서거를 했으니까 네. 한 시대가 이제 완전히 가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또 이 영국의 위치가 요새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EU에서도 빠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브렉시트 문제가 아직 완전히 그렇게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뭐 물가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10%를 넘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망감이 교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3세 새로운 왕의 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찰스 3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영국을 새롭게 갖고 갈 것인지 또 궁금한데 왜냐하면 찰스 3세가 이제 오랫동안 그냥 왕자로 지내다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새롭게 왕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과연 영국을 새롭게 변신시킬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정치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어떻습니까?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가 사실 그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그 연합 왕국을 유지하는 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이 연합 왕국 UK 그러니까 연합 왕국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그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의회
거기서 이제 허락을 해야지 사실은 국민투표도 주민투표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스코틀랜드 그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연합왕국의 이제 이라는 것이 그 윈서 왕실하고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웨일즈도 그렇고 또 북아일랜드는 또 굳이 또 떨어져 나갈 이유가 없는 곳이고 거기는 이제 에일의 공화국과의 관계 때문에 당연히 영국에 이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찰스가 이제 지금 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북아일랜드도 갔다 오고 스코틀랜드의 지도자들도 만나고 웨일즈에 가서도 이제 웨일즈어로 그 의회에 가서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스 오브 웨일즈 시대에 이제 서임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왕세자로서 서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웨일즈어를 배웠죠. 근데 웨일즈어는 영어하고 전혀 다른 언어예요.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봐도 뭐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영어가 아니네요. 영어 그 알파벳을 쓰긴 쓰는데 전혀 다른 뭐 LL 뭐 이렇게 막 나오고 그 뭐 우리가 그 평시에 알고 있는 영어가 가지고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옛날의 켈트의 형태를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제 그 이 찰스 왕세자 때 그 언어를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저께 웨일즈 의회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그 웨일즈어로 이제 얘기를 했죠. 일부를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 다가서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연합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찰스 국왕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 계속 보고 계십니다. 이 캔터베리 대주교면 영국 성공회 최고의 성직자인 거죠? 그렇죠. 예, 가장 높은 분이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죠. 예. 대주교가 지금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그 설교 마지막 장례식에 설교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여왕의 관 주변으로 조문객들이 앉아 있습니다. 물론 왕실의 조문객들이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도 많은 조문객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례식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천천히 그리고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는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직접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이제 이 여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방문하고 좋아하고 또 우리나라 전자제품도 또 왕실에 많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예, 삼성전자가 아마 이제 퀸 왕실에서 쓰고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이제 그 인가를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 오셔서도 안동도 갔다 오시고 뭐 분위기도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해외 순방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왕이 사실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공주의 신분이죠. 그때도 굉장히 많이 순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망 소식을 사실은 해외에서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국 제국이 이제 해체되기 직전 혹은 해체되는 와중에서 이제 그 왕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이 충성심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식민지 중요한 곳들 이런 데를 이제 다 방문을 했어요. 여왕이 아마 100몇 차례에 순방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전 세계를 누비고 다 요즘은 힘들어서 잘 못하셨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제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분이 굉장히 금욕적이고 성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또 그렇게 금욕적이고 성실한 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왕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즉위식을 보면은 나는 내 삶이 짧건 길건 간에 죽을 때까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듀티를 하겠다, 의무를 다하겠다 이런 서약을 하는데
그 왕이라고 뭐 이렇게 놀고 먹는 자리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통치를 하지 않는다. 군림화 때 통치는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영국 왕이다. 그러니까 만나 이제 사냥이나 다니고 놀고 먹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직업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 박스라는 게 이제 책상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서류를 어제 있겠죠. 어제 일어났던 모든 정세, 국제 정세, 국내 정세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다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매주 한 번씩 총리하고 이제 그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정세, 국제 정세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이 나라의 가장 유명한 국왕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방문객들이 오세요. 그런 분들을 다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려면은 그 나라들의 역사와 또 정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 거를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왕이 그 관장하거나 지원했던 자선단체가 약 700여 개였습니다. 그런 자선단체의 행사라든가 매일 한 건 이상의 행사를 이제 소화를 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놀고 먹는 자리가 결코 아니에요. 네. 저희가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생전 젊었을 때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2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교수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그 왕관의 무게를 좀 견뎠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충성심과 의무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모든 왕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이제 케이스가 그 에드워드 8세 같은 경우예요.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큰아버지인데 이분이 1936년에 그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심슨 부인네가 이제 과의 그 결혼을 위해서 왕위를 이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도하고 이 조지 6세나 그 엘리자베스 2세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래서 모든 왕이 그렇게 의무감과 충성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현장의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장례식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전에 성가대의 이 노래를 듣고 그리고 나서는 또 한 번의 이제 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앞으로 한 55분까지 더 진행이 될 장례식인데요. 아까 잠시 얼굴이 보였지만 이제 찰스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다이애나 비가 죽고 나서 카밀라 코너 이제 현재 공작 부인과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렇게 인기는 없다가 이제 왕이 된다고 하니까 좀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영국 내에서 이 찰스 3세, 찰스 왕세자의 지위, 위치는 어떻습니까? 그 한 60몇 년을 이제 프린스 오브 웨일스라고 하는 자리에 왕세자의 자리에 있었죠. 그 프린스 오브 웨일스라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습니다. 1300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잉글랜드의 왕이 웨일스를 정복을 해요. 그리고 정복을 하고서 그 지역에 이 충성심을 이제 부추기기 위해서 갓 태어난 왕자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봉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일스 사람들의 이제 충성심을 이제 끌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당신들의 주군이고 이 아이는 바로 이제 나를 이어서 잉글랜드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준 것이 그게 130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00년도 넘게 오래된 지속된 그런 이제 전통이 바로 프린스 오브 웨일스라고 하는 왕세자를 이제 책봉하는 그런 전통인데
그거를 이제 64년을 했습니다. 찰스 국왕이. 그러면서 그 웨일즈에서 상당히 또 많은 일을 사실 했어요. 그 웨일즈를 뭐 끊임없이 이제 다녀왔다 갔다 해야 됐고 웨일즈어를 배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웨일즈에 이제 많은 고성들이 있어요. 그 고성들을 이제 복원하는 작업 뭐 이런 거를 이제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문제에 그 찰스가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밑에서 물론 이제 그 그늘에 묻혀 있었지만 나름대로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밀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뭐 쫓아다니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냥 평생의 사랑이었죠. 카밀라가 사실은 24살 때 만나서 평생을 이제 사랑했고 결국은 이제 결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이아나와 이제 그 왕세 엘리자베스는 이제 죽음으로 이뤘지만 요즘 그 국민들의 정서를 보면은 벌써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한 게 2015년이니까 17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서를 보면은 그 카밀라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는 카밀라가 결코 왕비로 불릴 수 없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라는 게 영어로 하면은 그 뭐예요? 퀸 콘서트인데 퀸 콘서트는 절대 그렇게는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프린세스 콘서트라고 하는 그 역사상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직함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 하에서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켰는데 여왕이 지난 봄에 이제 그 카밀라를 퀸 콘서트로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제 호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첫날 바로 이제 퀸 콘서트로 이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까지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뭐 장례식 현장을 함께 보면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안에서 이제 뭐 다이애나비도 좀 그런 게 있었지만 특히 이제 메건 마클 해리 왕자와의 관계 때문에 영국 왕실의 내부 문제도 또 밖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속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많이 나오면서 이 국민들은 그런 걸 어떻게 봤을까요? 요즘과는 달리 사실 이제 각 신문이나 방송마다 다 로얄 코레스폰던트라는 게 있어요. 그 왕실만 이제 다루는 그런 이제 기자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또 역시 그 왕실에 대한 존경심이 또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왕실의 어떤 그런 뒷이야기 이런 거는 별로 발표를 안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또 국민들도 또 묵인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요즘 그게 이제 많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또 뭐 그 메커니인가 그 프린세스가 이제 또 일부러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퍼뜨리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왕이 굉장히 노했죠.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정서는 아닙니다. 그 왕실이라고 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성스러운 이들한테는 굉장히 성스러운 1000년이 넘는 그런 전통과 제도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냥 쑤시고 뭐 이렇게 뭐랄까 뒷담화를 끄집어내고 하는 거를 국민 자체가 이렇게 원하지를 사실은 않습니다. 굉장히 되게 저속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 장례식장의 분위기까지도 함께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